젊을 땐 남들 보기에 좋은 집이 전부인 줄 알았다.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좋은 집은 남이 아니라 내가 편한 집이라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67살 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주방,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베란다가 있는 집입니다. 종일 집 안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요. 창문을 열면 나무랑 하늘이 먼저 보인다 보니 요즘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대체 왜 아파트를 두고 빌라로 갔냐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회사 가까워야 하고, 마트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 학교, 학원, 병원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신도시 아파트에 목숨 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와 거기 살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집, 관리 잘 되는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단지 안 헬스장, 작은 도서관까지. 젊을 땐 그런 것들이 제 삶의 품격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요. 그 품격이라는 게 어느 순간 피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았던 동네는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30층짜리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유모차 끌고 놀이터 다니고, 단지에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셔틀 기다리고, 장 보러 나갈 땐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바로 마트에 도착했고요. 그러다 또 신축 아파트가 생겨서 이사를 갔죠.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의 고층, 경비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 외에는 출입도 어려운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냐. 이게 최고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집에 저랑 남편 둘만 남고 나니까 아파트가 더 이상 우리 집 같지가 않은 겁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간 간격 때문에 앞동에서 우리 집이 보일까 항상 커튼을 쳐둬야 했고, 예민한 젊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산책하기도 불편했죠. 엘리베이터 타면 매번 마주치는 낯선 이웃들. 눈만 마주쳐도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동대표 선거니, 택배 분실이니, 단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온갖 글들까지. 무엇보다 제일 지치는 건 이웃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몇 동 몇 호에서 밤늦게까지 의자 끄는 소리 난다. 주차선 삐뚤게 된 집 누구냐? 층간 소음 좀 신경 써 달라. 한번 분위기 싸해지면 며칠을 끌고 갑니다. 처음엔 저도 거기에 휘말려서 같이 화내고 답글 달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그게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탁 스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떠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랑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조용한 데로 가서 살면 안 될까? 남편이 저를 한참 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아파트 귀신이었잖아. 편의시설 없으면 못 산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맞는 말이었죠. 젊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한 것보다 조용한 게 더 좋네. 단톡방 알림도, 엘리베이터에서 억지로 인사하는 것도, 밤마다 위에서 쿵쿵대는 소리도 이제는 좀 싫어.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지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너무 외진 곳은 무섭고, 병원이랑 마트가 너무 먼 곳도 싫고, 그렇다고 또 수백 세대가 붙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돌아가기도 싫고요. 그러다 부동산에서 조용히 추천해 준 게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서너 정거장 정도 떨어진 동네. 4층짜리 8세대 살고 있는 날지도 그렇다고 너무 허름하지도 않은 빌라. 처음엔 여기서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 3층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보고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여기다.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건 위, 아래, 양옆 세대 발소리가 아니라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입니다. 커튼을 걷으면 정면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을 스르르 감싸요. 예전 아파트에 살 땐 베란다 문을 열면 건너편 아파트 벽만 딱 맞고 서 있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작은 동산이랑 나무들이 보입니다.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어요. 제가 아는 일은 넘은 언니 한 분은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드시다가 빌라로 옮기고 나서 약을 점점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커튼 열 때마다 마음이 좀 달라져. 전에는 회색 벽만 보였는데 이제는 나무랑 하늘이 보이거든. 그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집 구조가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도 이 집에 와서 처음 깨달았거든요. 사실 빌라에 산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계단 불편하지 않아?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상상도 못해.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이 적당한 불편이 오히려 제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트 다녀와서 장바구니 들고 3층까지 올라갈 때면 숨이 조금 차긴 하지만 그래, 오늘도 운동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딱 그 정도 힘듦입니다. 따로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보다 집 앞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자연스러운 운동이 됐어요.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70 넘은 할머니 한 분은 무릎 수술하고 재활할 때도 엘리베이터 없는 이 집 덕을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돼. 몸을 조금 쓰게 만드는 집.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나이 들어서 그런 집이 은근히 큰 힘이 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고정비였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 고지서만 봐도 한숨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실, 청소, 커뮤니티 운영비까지.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작 저는 헬스장도 잘 안 가고 독서실도 거의 안 쓰는데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다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빌라에서는요, 제가 쓴 만큼만 냅니다. 공용 전기세 몇천 원, 계단 청소비 몇천 원, 관리비 만 원, 그게 전부예요. 아파트에서 40만 원 넘게 내던 관리비가 빌라로 오면서 10만 원도 나가지 않아요. 연금이랑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나이에는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이번 달은 또 얼마나 빠져나갈까 하는 걱정이 덜해졌고 불필요한 시설이 없는 게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리함보다 단순함이 행복을 만든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옆집 차가 바뀌면 괜히 눈에 들어오고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리 들리면 저 집은 또 공사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아랫집에서는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아이들 어릴 때랑 비교하게 되고요. 그런 비교들이 당장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빌라로 옮기고 나서는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여기 사람들은 누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서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와 정이 있달까요? 아랫집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을 부쳐서 갖다 주시곤 하고 윗집 언니는 주말 농장에서 딴 상추와 호박,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정겹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덜 상처받고 마음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그냥 내 하루가 조용하면 돼요. 이 말이 예전에는 좀 슬픈 말 같았는데 지금은 가장 평화로운 고백이 됐습니다. 소리 하나 없는 집이 이렇게 감사한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층간소음이었어요.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옆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 층간 중재 스티커 붙었다는 공지까지.
소리는 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에 와서는 구조상 세대수가 적고 벽이 두꺼워서 그런지 정말로 조용합니다. 은퇴하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나이에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밤에 누워 있어도 차량 경적 소리 대신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 가끔 골목 지나가는 사람 말소리 정도만 들려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니까 잠이 깊이 와요. 조용한 집은 결국 내 마음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빌라의 또 다른 매력은 내가 내 공간을 직접 꾸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그만 베란다 한쪽에 제가 좋아하는 허브 화분을 몇 개 놓고 작은 의자 하나랑 접이식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얘들아, 오늘도 잘 자라라 말 한마디 건네다 보면 하루를 견디는 힘이 조금 더 생깁니다. 이웃에 사는 70살 언니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마다 창가 화분에 물 주는 게 내 일상이야.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돌보고 있다는 게 좋더라고. 나이 든다는 건 큰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에 정을 붙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빌라는 그 작은 정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떠나라. 빌라가 답이다.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과 형편이 너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노후에 살 집을 고를 때 남들이 좋다는 집이 아니라 내가 편한 집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집을 자산, 투자 대상으로만 봅니다. 어디가 오를까, 어디가 대장 아파트일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내가 나이 들어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까? 노후의 집은 사람이 오가는 자산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마지막 배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 오를 곳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아파트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삶이고 빌라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차갑고 사람의 삶은 덜 완벽하지만 따뜻하다고들 하죠. 나이 들수록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나한테 맞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이 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깊은 인생의 결론 같습니다. 그럼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제가 이사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 책과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해 본 기준들을 여러분께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과 적당히 섞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산속 같은 곳이 아니라 공원, 복지관, 작은 모임 장소 같은 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 동네가 좋습니다. 사람들과 가볍게라도 인사 나누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우울감을 많이 덜 수 있거든요. 둘째, 집이 너무 작아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다 내보내고 우리 둘이 뭘 이렇게 넓게 살아. 그냥 10평도 안 되는 데다가 몸만 넣고 살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짐을 다 줄여도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면 각자 편하게 쉴 수 있는 방 하나씩은 있는 게 좋고요. 수면의 질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매일 잠 깬다면 건강에도 정서에도 좋지 않겠지요. 또 자식들과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편히 잘 수 있는 방과 거실은 꼭 필요하죠. 셋째, 병원 접근성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지요. 정말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큰 병원까지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 있는지, 동네의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같은 기본 진료를 볼 만한 곳이 가까이 있는지, 이걸 빼놓고 집을 정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운전을 계속 하실 자신이 없다면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으로 시내에 나갈 수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해요. 마트, 병원, 문화센터 같은 곳을
걸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못 걸어도 버스 한두 정거장이면 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는지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놀자니 죄책감 들고 일하자니 체력도 자리도 마땅치 않고요. 그럴 때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강좌, 작은 극장이나 문화센터가 근처에 있으면 취미를 갖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훨씬 쉽습니다. 여섯째, 치안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느려지고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지죠. 집 주변 CCTV, 가로등, 근처 파출소 위치 같은 것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전원주택, 귀농귀촌도 솔직히 말하면 장단이 분명합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잔디 깔린 마당에서 바비큐하는 장면만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가고 싶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잡초 때문에 못 살겠다. 벌레 때문에 미치겠다. 아무리 새로 지은 집이라고 해도 우풍은 어쩔 수가 없더라. 또 귀농을 하면 예전에는 시골 인심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텃세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어디서 뭐 하다가 왔냐? 도시에만 있던 사람이 농사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농사가 쉬운 줄 아냐?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원주택은 집값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집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 병원까지의 거리까지 다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약한 상태에서 넓은 마당과 텃밭을 관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필요할 때 금방 팔리지도 않습니다. 살아보니 안 맞네.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집이 잘 안 팔려서 몇 년씩 묶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원 생활이 궁금하시면 땅 사서 집 짓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우선 빌려서 살아보세요.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1년씩 전원주택을 빌려줘서 귀농귀촌을 체험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집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몸도 마음도 돈도 크게 상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갈까? 저도 한동안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팔면 지방에서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넓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집 한 채는 전세로라도 남겨두자.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병원, 문화시설, 각종 인프라는 다시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시기가 되면 다시 큰 병원 많은 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이미 서울집을 다 팔고 멀리 가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이겁니다. 완전히 끊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자. 빌라에서 조용히 살면서도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막지 말자는 거죠. 집은 선택이지만 나중에 내 몸 상태와 형편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은퇴 자금을 집에 다 쏟아붓지 마셔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노후에는 집 하나는 있어야 든든하지 않나.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갑자기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자녀에게 긴급히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기는 상황,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노후 자금 대부분을 집에 묶어둔 상태라면 정작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정말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고를 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중 정말 이 정도면 집에 써도 괜찮겠다 싶은 선까지만 쓰자. 나머지는 언젠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여유로 남겨두자.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결국 내가 갇혀 있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몸과 마음이 쉬는 곳이지. 내 인생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작은 빌라에서 그냥 조용히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집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고마운 집입니다. 이 집 덕분에 햇살을 다시 사랑하게 됐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제 다리가 아직도 나를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작은 화분 몇 개 돌보면서 그래, 아직도 내가 정붙일 게 있구나는 생각도 듭니다. 젊었을 때는 역세권, 학군, 투자 가치, 브랜드만 바라보며 집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웃을 수 있을까? 노후의 집은 크기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따뜻한 시간이 쌓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누가 보기에 멋진 집보다 내가 숨 편히 쉴 수 있는 집, 내가 나답게 늙어갈 수 있는 집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주거를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노후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